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숲으로 다음에 숲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입니다. 예, 저 숲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분명히 숲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할 겁니다. 예,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온실이죠? 예, 온실 맞습니다. 예, 열대 식물 온실인데요. 예, 온실이에요. 숲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온실을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왜 얘기가 저리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온실은 일단 어떤 경관적인 가치만으로도 이 온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녀본 우리나라의 식물 온실 중에는 최고라고 얘기해도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최고라고 꼽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국립세종수목원입니다. 물론 여기는 20만 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더군다나 20만 평이라는 땅이 언덕도 없이 평지 2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곳을 보기가 힘들어요. 평지 20만 평을 보기가 어려운데 그 넓은 20만 평에다가 이제 그 식물을 심어가고 있는 거죠. 그 20만 평에 있는 이 식물원을 완성시켜 주는 거는 인류 조경사의 조경 기술이 아닙니다. 식물원을 완성시켜 주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만이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이 국립세종수목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개장했는데 그보다 먼저 개장한 국립수목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라는 수목원이 있었고 그거의 두 번째 작업으로 국립세종수목원이 개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얼마 뒤에는 새만금의 새로운 수목원이 조성이 될 텐데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국립수목원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립이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강조해야만 해요. 이게 국립이라는 거. 이 국립수목원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이 세종수목원은 20만 평의 평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 이 백두대간 수목원은 1500m 고지의 산을 3개를 품었어요. 엄청난 규모예요. 게다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시드 볼트라는 게 있어요. 종자 보관소라는 게 있어요. 이 종자 보관소는 세계에 2개밖에 없는 겁니다. 노르웨이에 하나 있고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 건데요. 이게 핵폭탄의 위협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씨앗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가 있어요. 저장소죠. 그래서 시드 볼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국립수목원이 이미 2개는 개장을 했고 또 다른 2개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 2개의 수목원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인공림이잖아요. 인공림. 예. 근데 저는 천연의 원시림을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2개의 숲을 이야기했는데 그 2개의 숲이 천연의 원시림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2개의 숲이 뭐였어요? 알고 봤더니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숲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자연 상태로 놔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소나무는 신갈나무에 점령당하고 다 사라져야 맞아요. 근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나무를 끝끝내 보존하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숲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국가적으로 지켰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지금 딱 방향이 잡히셨을 겁니다. 국립수목원이에요. 국립수목원. 예. 국립이라는 거는 그런 당장의 어떤 당장의 경영상의 이익에 목숨 바치지 않아도 되는 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의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국립이라는 얘기는 어쩌면 우리의 세금으로 그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 숲은 국가적으로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비자나무 숲이라든가 금강소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지금 우리 안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긍정적이고요. 이 긍정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 저런 국립수목원 몇 개를 갖추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 후손들에게는 덜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우리가 물려주는 이 지구가 덜 파괴된 거고
그래도 복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덜 부끄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국립수목원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어떤 그 생태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복합적 생태계가 가능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또 하나의 숲을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숲은 뭐냐면 사립수목원입니다. 사립수목원. 사립수목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목원입니다. 사설수목원 중에 가장 오래된 사설수목원인데, 가장 오래된 사설수목원이 현재의 모습이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과정들을 본다라면 국립수목원이 못할 일이 없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하나의 규준점이 된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숲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숲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일궈진 숲입니다. 예를 들면 그 숲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완전히 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다 나왔어요. 한 사람의 주머니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 부자죠. 부자인 한 사람이 이 숲을 60년 전에 만들어냈는데요. 이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분명히 한국인이었는데요. 처음에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칼 페리스 밀러라는 미국 사람 이름으로 이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미군에 참전했던 그 군인이었어요. 그 군인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머무르면서 가꾼 숲이 있어요. 이 숲입니다. 이건 지금 섬이죠? 섬인데 숲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런 곳입니다. 이 숲은 천리포 수목원이라고 합니다. 이 숲을 1960년대에 시작해서 2000년 즈음에는 국제수목학회에서 세계에서 12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라는 인증을 받은 그런 숲이에요. 이 숲을 어떻게 갖고 왔는가? 1960년대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칼 페리스 밀러라는 사람이 식물을 전공한 식물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식물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처음에는 그야말로 취미생활 삼아 여기에 땅 5,000평을 구해놓고 거기다 취미생활 삼아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을 한 채 지어놓고 집 앞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 나무들이 자라다 보니까 숲을 이루겠다라는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붓습니다. 쏟아 부어서 여기에 나무를 심고 가꾸기 시작하는데, 사실 옛날 자료 사진을 보면 여기 칼 페리스 밀러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무를 심기 전의 상황은 완전 황폐한 땅이에요. 완전히 황폐한 땅인데 그 땅에 나무를 한 그루로 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4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라는 그 인증을 받게 되고, 그는 그 칼 페리스 밀러라는 사람은 여기에 숲에 나무를 심으면서 아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인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민병갈이라는 이름으로 귀화를 해서 계속 살다가 2002년 4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수목원을 이제 2002년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하셨는데, 유언장 안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평생을 가꾸어서 지켜온 이 아름다운 숲을 나의 제2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바친다. 그 뒤로는 이제 산림청 소속이 되면서 이 숲을 이제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 된 이유가 뭐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건 이 숲이 인공적으로 막 아름답게, 여기 가면 이런 꽃이 쫙 모여있고 저런 꽃이 모여있고, 인공적으로 아름다운 숲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숲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이 된 거는 사람이 나무를 심고 가꾼 숲이기는 하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졌다라는 점이 특이한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그 얘기는 뭐겠어요?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거는 어쩌면 그냥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에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무가 주인이 되는 수목원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즐기는 그런 수목원이 아니라 나무가 가장 나무답게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무가 주인이 되는 수목원을 만들자라는 게 그분의 뜻이었고, 지금 이 천리포 수목원의 어떤 모토도 그걸 가지고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 이걸 정식으로 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사설 수목원 중엔 최초입니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 수목원을 만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3가지 원칙. 그 3가지 원칙이, 첫 번째는 뭐냐면 화학 농약을 쓰지 않는다. 농약을 쓰지 않는다.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다. 3번째는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 이 3가지 정신은 정말 고귀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농약을 치지 않겠다라는 건 그거였어요. 이분이 정말, 이건 이분 살아생전에 이제 제가 이제 살아생전에 듣기도 하고 뭐 그 얘기인데, 이분이 어떤 방식이냐면요. 이른 아침에 천리포 수목원 숲을 산책할 때는 정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거미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안 치니까 거미들의 천국이에요, 천국.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에 다 거미줄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거기를 지나가려면 얼굴에 다 걸립니다. 예. 그런데 이 양반은 어떤 식이었냐면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러 딱 가면 거미줄이 있나 없나 막 살피면서 가요. 그 거미줄을 살피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미가 밤새 노동을 해서 지은 집을 무너뜨리기 싫어서. 그게 정말 거미를 비롯한 아주 미미한 벌레까지도 사랑했던, 자연 자체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친다라면 몇몇 식물은 살릴 수 있지만 더 많은 식물이나 더 많은 미생물과 또 다른 생명체들은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한 거예요. 그래서 농약은 뿌리지 말자. 사설 수목원이 이러고 있을진데, 심지어 국립수목원이라면 여기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설 수목원 중에 이렇게 해본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게 긴가민가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해온 곳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불과 4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라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다 지어가고 있는 국립수목원들, 지금 국립봉화, 경상북도 봉화, 세종시, 그 다음에 새만금, 이런 데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수목원들의 미래는 우리의 어떤 이 지구상의 어떤 자연과 생태를 평화롭게 만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낙관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4곳의 숲을 보여드렸습니다.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 그 다음에 국립수목원, 그 다음에 사설수목원, 이렇게 4개를 보여드렸으나 이 4개는 사실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지킨 숲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자연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잘 주시하면서 우리의 숲과 우리의 생태를 건강하게 지켜나가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